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에서 중국 모델을 사용한 네이버가 탈락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AI 업계의 민낯을 보여준 것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근본적인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회의가 불거지면서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어떤 수준이고 거품을 우려할 정도인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영하 10도 이하의 강력한 한파가 일주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한랭 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어서 고령층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계획의 2단계 임무를 위해 로켓을 발사대로 옮겼습니다. 약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는 임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에서 중국 소스를 쓴 네이버의 탈락은 국내 AI 업계의 민낯을 보여준 것으로 이대로는 기술 자립이 어렵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독자성은 무엇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서 독자성은 설계부터 학습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이른바 프롬 스크래치, 즉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 인공지능 모델에 오픈 소스를 쓸 경우엔 가중치를 초기화한 뒤 자체적으로 학습해야 독자성을 인정받습니다. 네이버가 1차 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도 이미 학습된 중국 AI 오픈소스를 가중치 초기화 없이 그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학습된 중국 소스 사용이 국내 AI 업계에서는 효율성을 내세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한국어 데이터를 입히는 미세 조정을 거쳐도 중국 AI 파생 모델일 뿐 독자 AI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속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 독자적인 걸 만들어 봅시다라고 처음부터 한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지킬 필요는 있었죠.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독자 AI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해외 클라우드 기반 모델을 사용할 경우 정부 기밀이나 기업의 민감 정보가 해외 서버로 흘러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 모델은 한국의 역사나 법률, 사회적 맥락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탈락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AI 생태계 전반을 점검하고 전략의 판을 새로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을 목표로 잡은 지난해 미국에선 AI 거품론이 불거졌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막대한 돈이 지나치다는 주장인데 과연 한국의 투자는 어떤 수준일까요?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 인공지능 양강인 두 나라는 수백조 원이 드는 초대형 AI 기반 시설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빅테크 5곳이 쏟아부은 돈은 3,9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올해는 자본 지출이 5,150억 달러, 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모두 수익으로 이어질까?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며 AI 거품론이 부상했습니다. Will 2026 be the year of the AI bust in financial terms? And what then happens to the technology if then the bubble burst? 이제 막 국가가 나서 AI 경쟁에 뛰어든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질문입니다.
투자 실패가 정부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는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AI 산업을 쳐다보면 버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기가와트 정도쯤의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1,400조를 7년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200조 원이면 올해 정부가 파격적으로 배정한 AI 예산의 20배입니다. 한국의 투자 규모는 거품이 일기엔 미미한 수준이란 시각입니다. 기업들은 오히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산업 전체가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자본 규모가 성패를 가르는 AI 시장에서 기업이 투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질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 문제, 투자적인 문제를 아마 얘기를 할 텐데 큰 틀에서는 AI 전환이라고 하는 대세의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AI 기업 중에 한국에서 돈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AI 대가 체제도 대폭 개선해서 주요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또 매출이나 수익원에서도 증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가가 시작하고 시장이 완성하는 구조. 실제 자생력 있는 AI 생태계가 태동할 수 있을지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앞세운 기술 기업들이 완성차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기업의 공세 속에 완성차 업계도 새로운 방식의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엔진과 차체 중심의 제조 경쟁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주도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동차를 AI가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율주행 AI를 적용한 차량을 2026년부터 실제 도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체와 협업해 차체는 제조사가 만들고 주행 판단은 AI가 맡는 구조입니다. But every single car will have autonomous vehicle capability. Every single car will be AI powered. 시장에선 AI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I thought the game changer was really NVIDIA going all in when it comes to autonomous. I mean, they are not watching us from the sidelines. 완성차 업체들은 AI 기업과 경쟁하기보단 협력과 내재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AI 기술은 적극 받아들이면서 차량 운영 체제와 데이터, 서비스 주도권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AI 경험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과 규제,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자율주행의 완성은 여전히 제조사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AI 기업과 협력하되 주도권을 모두 넘기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업데이트되고 진화하는 AI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AI 서비스인 그록의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은 물론 미성년자들까지 피해가 커지면서 각국이 서둘러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서비스 그록은 최근 이른바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사진만 있으면 간단한 입력만으로 노출이 심한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한 겁니다. 동의도 받지 않고 만든 선정적인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유명인은 물론 미성년자들까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장 일론 머스크의 전 연인까지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Nude images, it was pretty close to it. And the images that I saw not only of myself, but of I don't even know whose children. 파문이 커지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서둘러 그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도
그록의 대책을 요구했고 영국과 유럽연합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과 애플에 그록 앱 삭제까지 요청했습니다. We are really imploring Apple and Google to take this extremely seriously. We are telling them that everyone is paying attention. 별거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던 일론 머스크도 퇴출 움직임에 서둘러 보완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Now, Grok says it's preventing the editing of images of real people in revealing clothing such as bikinis or underwear. But there's a catch. The restrictions apply only to places where this is illegal. 특히 다른 AI 업체들도 비슷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영상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약 반세기 만에 우주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2단계 임무를 위해 로켓을 발사대로 옮겼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에 투입될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과 오리온 우주선 캡슐이 결합된 발사체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내 기체 조립 건물에서 39비 발사대로 이동시켰습니다. 높이 98m에 무게가 5,000톤에 달하는 발사체를 4마일가량 옮기는 데는 과거 아폴로 임무와 우주왕복선 시대에 사용됐던 대형 운반 차량이 추가된 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화돼 투입됐습니다. 나사는 이 로켓을 발사대에 세운 뒤 다음 달 2일 연료 주입 시험을 실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영하 10도 이하의 강력한 한파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화요일부터 북서쪽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화요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7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7도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머무는 강력한 한파는 다음 주 일요일인 25일까지 6일 정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동상 등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랭 질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총 1,914건이 보고됐는데 이 중 60세 이상이 반 이상인 56%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고령층은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상대적으로 느려 저체온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한파 속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더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녀의 자폐증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임신 중 발열과 통증을 참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신부들에게 해열 진통제 타일레놀을 먹지 말라고 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Acetaminophen, is that okay? Which is basically commonly known as Tylenol,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 FDA까지 나서 의사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임신부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타일레놀을 임신 중에 먹어도 안전하고 자폐아 출산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시티 세인트 조지 대학교 연구팀은 기존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메타 분석을 수행해 타일레놀의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연구 43건을 선별해 분석한 결과 약물 사용과 질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link between paracetamol use in pregnancy and the risk of autism, ADHD, or intellectual disability. 오히려 발열이나 통증을 무조건 참는 것이
태아의 신경 발달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And there is a risk of not actually giving or not taking paracetamol. We know that fever in pregnancy or having pain and discomfort during pregnancy also can have risks to the pregnant woman and the baby.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 산부인과와 여성 건강에 실렸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산불 발생 30분 안에 헬기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헬기 골든타임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헬기 골든타임 제도는 산불이 발생하면 발생 지역 50km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가 투입돼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216대였던 산불 진화 헬기를 315대로 늘렸고 10,000리터 용량의 치누크 헬기 1대와 20,000리터 용량의 중형 헬기 5대를 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투입될 수 있는 헬기도 기존 수리온 3대에다 수리온 4배 용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S64를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2살배기 엄마를 중태에 빠뜨렸던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였는데 서울시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빠르게 질주하더니 엄마와 함께 있는 2살배기 아이 쪽을 덮칩니다. 놀란 엄마는 재빨리 아이를 당겨 보호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아버지의 좀 절규 같은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보니까 킥보드를 탄 여중생 2명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이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모두 면허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무면허 킥보드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최근 4년 새 2.5배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사고는 45%, 이들을 포함한 무면허는 절반이 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킥보드를 빌려줄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전동 킥보드 사업자의 고객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경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인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안정세를 찾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사 등을 소집해 본격적인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서 환율 충격에 취약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1,43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연초부터 상승 전환해 어느덧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이 다시 오르는 주요 이유로 개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해외 투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1월 달에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자금 나가는 증권 투자 자금은 지난 10월, 11월에 거의 높았던 수준보다 오히려 유사하거나 큰 속도로 계속 지속되고 나가고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상황에서 달러 투자 수요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이 반복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원화 가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달러 보험 판매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늘 주요 시중은행의 외환 담당 임원을 소집해 달러 예금을 부추기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은행들이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을 법정 비율 이상으로 예치해 달러 유동성에 도움을 줄 경우 초과분의 이자를 지급하는 유인책도 제시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흔히 말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투자기관들을 통해서 환해지를 하면서 좀 외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주요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달러 유치 속도를 줄이고 달러를 원화로 바꿀 경우 우대 혜택을 늘리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 시장의 약 25배에 달해 지나치게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외환 시장 규모만으로는 단기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없어 더 큰 여파가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 보호뿐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환율 위험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해 4분기 커피 믹스와 고추장 등 주요 생활 필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서울 경기 지역 420개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생필품 39개 품목 가운데 28개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2.5% 올랐습니다. 커피 믹스는 16.5%, 고추장은 10.9% 상승했고 햄과 달걀, 맥주도 9%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커피 믹스 가격은 2분기 12%, 3분기 18.7%, 4분기 16.5%로 3개 분기 연속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식용유와 두부, 참기름, 샴푸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승진 기피가 심각해 기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진 시험 경쟁률이 0.2대 1인 곳도 있었는데 거주지 문제나 부족한 금전적 보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35곳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기피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비간부 직원 가운데 승진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0%를 넘긴 기관은 한국전력 등 7곳에 달했습니다. 실제 초급 간부 승진 시험 제도를 운영 중인 한전 등 12개 기관의 시험 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한전 KPS의 경우 지난 2024년 승진시험 경쟁률이 0.2대 1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한마디로 워라밸로 요약됩니다. 업무량 과중에 비해 금전적 보상은 미흡하고 특히 승진 시 순환근무로 인한 거주지 이동 부담 등이 기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기피 현상은 임원 승진 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승진 이후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등 역시 낮은 보수와 정년 미보장, 업무량 급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은 승진 기피 현상으로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의 승진이나 업무 공백, 조직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과다한 예외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타지역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금 피크 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도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0대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고용률까지 5년 만에 낮아져 더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명 감소하며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인구 감소가 꼽히는데 지난해 20대 인구의 경우 1년 전보다 3.5% 줄어든 데 비해 취업자 감소율은 4.7%로 더 커져서 인구 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지며 2020년에 이어 5년 만에 고용률이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큰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사업체 취업자는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데이터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20, 30대 청년은 157만 8천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 전체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2,543만여 명을 기록했지만
20, 30대 청년은 741만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층이 큰 회사로 쏠리는 건 회사 규모별 임금 격차가 크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동이 어려운 구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2.1%에 그쳤고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가 81.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